예측 불허입니다. 무엇이 예측 불허냐? 볼까요? 야, 오늘 새 원내대표 선출 김성원, 송원석, 이현승 예측 불허다라는 거예요. 김성원, 송원석, 이현승 세 사람 오늘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후보자로 나섰는데 대략 어떤 사람들이냐 저희가 준비했는데 같이 볼까요? 바로 이런 거죠. 김성원 의원, 김성원, 송원석, 이현승 각각 어떤 계파 정도로 본다면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 송원석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가 되고요. 이현승 의원은 중립으로 상대적으로 좀 분류가 계파색 좀 였다라는 평가를 좀 듣고 있죠. 지역적으로는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이고요. 송원석 의원은 TK, 이현승 의원은 PK가 각각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내 개혁이나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조기 전대로 지도부 선출하자. 근데 김용태 이 비대위원장 임기를 그때까지는 연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송원석 의원의 경우에는 결국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전국위가 결정을 할 사안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현승 의원의 경우는 또 새로운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럼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러지 말고 그냥 전당대회 본인 다시 출마하는 건 어때요? 라는 얘기를 내놨다라는 거죠. 한국일보는 오늘 예측 불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창근 위원님. 이럴수록 궁금한 게 예측이죠.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실제 예측이 됐다가 네. 중립 성향의 이현승 의원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네. 예측 불허가 진짜 됐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계파별로 보더라도 네. 친윤들의 지지를 받은 송원석 의원이 가장 유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친윤 의원이라고 하는 게 한 50명 됩니다. 그리고 친한계가 20명, 네. 그리고 중립계가 37명. 근데 갑자기 이현승 의원이 중립이 등장하면서 네. 지금 최근에 친윤으로 분류됐던 의원들 중에 친윤을 하고 싶어하는 아하. 의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의원들은 지역적으로도 역시 영남 쪽에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파별로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숫자 말씀드리면은 PK가 33명이에요. 네.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TK가 25명, 네. 수도권은 15명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측 불허가 됐다. 과연 친윤들로 분류됐지만 친윤을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현승 의원의 어부지리로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상대적으로 약간 이 김성원 의원의 의문의 일패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게 아까 명확하게 지금 숫자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내 계파 분포를 보면 현재 이 107명인데 그중에서 친한이 20명, 친윤이 50명, 그리고 중립이 27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현승 의원이 계파색이 옅은 사람이 나오면서 탈윤을 생각을 하는 친윤계가 일부 이쪽으로 얼마나 넘어갈지가 관건인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이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김진욱 대변인님, 여당 입장에선 누가 좀 더 말이 잘 통할 것 같은데 라는 사람도 있긴 있을 거거든요. 누굽니까? 글쎄요. 지금 뭐 세 분 중에 네. 김성원 의원이나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또 저희 중도 성향에 강하다. 특히 지난 12.3 비상겸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하고 대화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세 분이 이제 나옴으로써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분이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네. 결선 투표를 가게 되는데 그 결선 투표로 가게 됐을 때 과연 지금 이 세 분 중에 누구의 표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인지 그렇게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송원석 의원이 여전히 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지금 이제 좀 전에도 이제 숫자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TK 쪽에서 대구 경북 쪽에서 우리가 이 당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강하고 그 중심에 송원석 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송원석 의원이 그 숫자적으로 볼 땐 좀 유리하다. 지금 이제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권리당원의 그 비중을 20%를 반영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오로지 107명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만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느 쪽의 표가 어느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지금 상태에서는 송원석 의원이 아무래도 친윤계 구주류의 지원을 확실하게 받는다면 그렇다면 좀 유리한 고지가 아닌가. 그래서 대화가 가능할지 여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딱히 제가 질문이 누가 더 대화가 잘 될까요? 라는 취지로 여쭤봤는데 결론은 누가 될지 잘 모르겠네. 대화가 통한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긴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창근 위원님 말씀이 지금 결국 이 한 사람이 독보적으로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결선으로 가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결선으로 갈 것이냐 간다 그러면 누가 유리해지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간다고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립이 가장 유리하겠죠. 왜냐하면은 결선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아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냥 아마 이현승 의원과 송원석 의원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친한계가 20명이 분포하고 있는 친한계가 결코 친윤들이 지지하는 송원석 후보를 지지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현승 의원이 결선을 가더라도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결국 관건은 이현승 의원이 결선에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인데 네. PK 의원이 33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난히 과반 아니면 결선으로 간다 그렇게 보는 거죠. 과반 아니면 결선으로 이현승 의원이 좀 유력한 상황이다라고 결론을 좀 지으셨어요. 물론 아직 이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선출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저런 가능성을 놓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오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오늘 있을 선거에서 누군지 나오겠죠. 민주당은 이미 지난주에 김병기 의원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또 이제는 당대표를 뽑아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정청래 민주당대표 출사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지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드디어 정청래가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 영원한 법사위원장일 줄 알았는데 이번엔 당대표에 또 도전을 합니다. 한 얘기가 이거죠. 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김진욱 대변인님 굉장한 자신감일 수 있는 게 나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난 아닌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긴 사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나만한 사람 없거든 이란 자신감인 겁니까? 일단 뭐 자신감이죠. 네. 또 설령 또 아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나 베스트 프렌드 아닌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뭐 그거는 정치인들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수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께서 이제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놓으시고 이번에 이제 당 대표에 도전을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오후쯤에 이제 전대 준비위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제 오늘 이제 첫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번 이 당대표 보궐 또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빠진 이 최고위원 보궐 요 두 자리에 대해서 다 자리를 놓고 전당대회를 언제 개최할 거냐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또 이 굉장히 보궐 성격이기 때문에 좀 약식으로 좀 축소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건데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제 우선적으로 당대표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선점했다. 고지를 선점하는 그런 효과를 좀 많이 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정청래 지금 이제 법사위원장께서는 네. 전 법사위원장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1기 지도부를 할 때 수석 최고위원을 하셨어요. 그랬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호흡을 맞춰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무리가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오늘 뭐 내일 중으로 이제 금년간에 또 다른 후보가 또 출사표를 던지실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언론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로서 당의 투톱
사업을 아주 무난하게 수행을 하셨고 또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그런 데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진짜 여기가 예측 불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예측 불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 선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상되는 추가적인 후보군 박찬대 원내대표도 아마 출사표 던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말미에 조금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게 혹시 당대표 출마로도 조금 실현이 가능할지.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뭐 신문에 워낙 많이 나왔더라고요. 주변의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솔직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내대표로서 지난 1년 동안을 지내오고 그리고 나서 새 정부의 과제, 우리 민주당의 과제, 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 고민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워낙들 또 많이 쓰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 지금 얘기를 했어요. 기사 볼까요? 정청래 이재명과 한몸 당대표 출마. 박찬대와 양자 대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이 전망은 제가 김준욱 대변인께 여쭤보면 약간 난감하실 수도 있고요. 때문에 오히려 이창근 위원님께 좀 여쭤봅니다. 보실 때 박찬대, 정청래 둘 중 누가 됐으면 좋겠다 말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 이유가 뭘까요?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협치를 얘기했고 정치 복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1기 대표 시절에 정청래 의원이 당시 수석 최고위원을 하긴 했어요. 네. 하지만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일 때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재계를 만난다든지 현장을 간다든지 많은 부분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강성 중에 강성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에 정말 정치가 실종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강성 당원들 말고 민주당에 많은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성 당원들은 사실 일부고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당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아하.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네. 모두가 그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강성보다는 박찬대 원내대표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지금 말씀은 정청래, 박찬대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일을 하면서 국회가 좀 잘 돌아가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협치도 얘기했고 국민통합도 얘기를 했는데 뭔가 싸울 것 같은 정청래 의원을 당대표로 선택을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히려 더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청래 의원이 SNS에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올리긴 했었어요. 같이 볼까요? 이재명 정부 꼭 성공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진흙탕 뻘밭에서의 힘겨움도 예상이 되는데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라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사실 이 글을 보면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게 뭐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뭔가 싸우는데 방점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이번에 그 당대표는 좀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셔야 돼요.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원들이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조기에 자리를 잡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당,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원내대표가 주도적인 역할을 또 해야 되겠지만 당대표 또한 전체적인 통합, 협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또 엄중함이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이재명 정부의 초기 1년 차에 대한 평가에서 이재명 정부가 무기력했다,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나머지 4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 지방선거의 필승 전략을
세워야 되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좀 전에 이창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과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두 분은 캐릭터가 좀 많이 다르세요. 한 분은 좀 전에도 SNS에 나왔습니다만 싸움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본인이 작년 그 12.3 비상계엄 이후로 굉장히 투사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 외모에서 오는 이 유연함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당원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에서 이 그 민주당의 당 대표에게 그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이냐. 앞으로 이제 이 논리를 그 사안을 가지고 한 달 정도 굉장히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론을 가지고 내부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 당대표 선거, 당시 뭐 오늘 이 준비위가 열린다고 하면 준비가 열리기도 전에 일단 정청래 의원 먼저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나섰는데 아직 이 시한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죠. 때문에 당장 오늘 있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원내 사령탑이 될지가 일단 이 관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